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또는 이제 글로벌 지원, 뭐 스타트업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다 정리해서 주지라는 생각을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걸 섭외가 다 이루어져도 그거를 5분씩만 발표를 해도 하루 왼종일 발표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창업 지원 정책이나 창업 지원 기관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BI라고 하는 전통적인 거의 2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300개 정도 됩니다. 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300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중에서 몇 군데나 이용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BI는 다 각각의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나오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도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불과 4년 전에 저희들이 벤처스퀘어를 시작했을 때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시작해서 뭐 벤처, 창업, 스타트업 이런 얘기 할 때만 해도 거의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창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처음 저희가 창업 경진대회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2010년도만 해도 창업 경진대회 자체가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개최된 창업 지원 행사만 해도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약 200개가 넘게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단 한 건도 나는 지원받지 못했다. 노력하지 않으신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그런 것들 다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한 자리에서 또는 한 가지의 그런 문서상으로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을 했고, 이 행사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그 책자에 나눠드렸지만 뒤쪽에서 보시면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창업 지원 정책에 관련된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적절한 게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창업자 응원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대충 했어요. 왜냐하면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선발 프로그램도 있고 뭐 경진대회도 있고 뭐 다 각양각색이라서 하나로 묶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벤처스퀘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벤처스퀘어에서 나왔습니다. 벤처스퀘어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벤처스퀘어, 벤처들의 광장, 벤처들이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벤처를 돕고 스스로 투자하고 성공한 벤처들은 또 후배들을 길러내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게 처음에 미디어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엑셀러레이터로 갔다가 투자 기능도 났다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큐레이션도 만들어서 행사도 좀 제공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벤처스퀘어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요, 벤처스퀘어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2010년도에 벤처라는 얘기가 신문지상에도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금기어 같은 거였죠. 희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꿀 뻔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딱히 뭐 다른 걸로 바꾸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2014년 현재 벤처스퀘어라는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자, 벤처스퀘어는 미디어로 출발을 해서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컨설팅 쪽은 B2B 영역이라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최초, 그리고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스타트업만을 위한 전문 버티컬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고요. 300개의 스타트업이 저희 벤처스퀘어에서 소개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개되는 과정이 왜 소개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에 최소한 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벤처스퀘어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보도자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과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스타트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의견들, 또 주변의 친구들의 스타트업 이야기들 다 보내주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성장시키고 여러분들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벤처스케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토양이 지금 많이 변화시킨 토양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150명이 현재 우리 그 벤처스케어의 필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필진으로 가입하셔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유통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유통되는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홍보의 장일 수도 있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끼리의 그런 하소연 토로의 장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것 자체가 벤처스케어를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벤처스케어에서 하는 이 기획된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는 컨텐츠라는 건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집중도가 있고 몰입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은 좀 더 광범위하고 아카이빙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검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온오프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리크루팅 오픈 리크루팅 데이라는 한국 최초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스타트업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도와주더만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창업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업한 사람들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창업한 사람들이 더 좋은 동료를 만나기 위한 그런 무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행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크루팅 데이를 좀 더 기획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모바일 창업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3년까지 4회 진행했고 올해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창업 컴피티션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시절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유사 행사들이 정말 많아졌죠 요새는.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막 2억 원, 5억 원짜리 행사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그 컴피티션 행사들은 뭐 400명이나 500명 규모의 컨퍼런스를 좀 할 생각이고요. 작은 규모로는 50명, 뭐 100명 사이 이내로 저희들이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것도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타트업들이 외로워요. 3명, 4명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만 개발하다 보면 세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리고 어떤 누구하고 제휴를 맺어야 될지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행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원래 이제 스팍스케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국내 엑셀러레이터로 시작을 했다가 국내에선 최초로 시작된 정부 지원 엑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이었고요. 스타트업 챌린지는 창업 경진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타트업 노마드 미래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스타트업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먼저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셨지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실패 과정들, 성공 과정들 또는 이제 시행착오들을 다 거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성공해야 벤처스퀘어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환경이 될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기 때문이시죠. 자,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정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벤처스퀘어에 있어요. 벤처스퀘어 오시면 웬만한 정보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자신문이나 매경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도 저희한테 컨텐츠를 주고 있고요. 거꾸로 저희들도 컨텐츠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노출되기 원하고 또는 받기 원하는 정보들 다 벤처스퀘어 안에 있고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몇 개 더 붙일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스타트업 캘린더, 스타트업 미디어 리스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스타트업 미디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250명의 스타트업
관련된 기자들의 이메일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홍보를 원할 때 돈 써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자들 이메일을 찾아서 리스트업해서 여러분들의 보도 자료와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 공짜로 공개한다고 욕먹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았던 스타트업 노매드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홍콩을 갔다 왔는데 홍콩에 사이언스 파크라고 있더라고요. 사이언스 파크라고 우리나라의 뭐 나이파 같은 존재 같아요. 또는 이제 창업진흥원 비슷한 존재 같은데 중국에 있고 홍콩에 있고 대만에 사이언스 파크가 각각 나라에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그 사이언스 파크 안에서 또 연계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관련된 엔젤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왜 한국이 포함이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희들이 약간 갈라파고스였다는 걸 느꼈는데 거기에서도 그 소프트 랜딩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에 약 2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홍콩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홍콩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그 홍콩 사이언스 파크랑 거래가 되면 MOU를 맺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홍콩이나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나라에서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진 기관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덴마크나 뭐 폴란드나 아니면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스케어를 직접 찾아와서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이나 민간에서의 스타트업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테크시티라는 곳이 있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의 판교 같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기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4개 업체를 소개해줘서 거기 그 영국 테크시티에서 비용을 다 들여서 저희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가서 피칭도 시키고 소개도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은 언제 오냐? 정기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오시면 벤처스케어를 자주 보시고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얻어 걸릴 수가 있겠죠. 저희들 말고도 다양한 지원 체계들이 있고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뭐 전 분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요. 민간에서도 사실은 정부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작은 업체들뿐만 아니라 큰 업체들까지도 뭐 SKP라든가 SKT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마저도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무슨 하나 같은 경우에는 드림플러스라는 또 엑셀러레이션 조직을 또 하나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데들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벤처스퀘어에서 모아서 계속 어플라이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계속 찾아보시는 노력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창업 전이나 창업 팀빌딩하고 멘토링하고 초기 투자 이 전체가 뭐 이렇게 딱딱 구분되진 않죠. 그래서 뒤쪽에 뭐 그 자본을 대주는 곳이 있고 프로그램을 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자본을 함께 대주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곳들 다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 한국에서 글로벌을 지원을 하던 또는 한국에서 정착을 하던 한국 안에서 글로벌을 진출을 하던 앱 같은 거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파일은 뭐 어차피 공유될 파일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링크를 다 달아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불현듯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벤처스퀘어 말고도 찾아가실 곳들이 꽤 있습니다. 창업넷이나 비즈인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정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R&D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 찾아다니시면 유용한 정보,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또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그 사업에 필요한 뭐 마중물 같은 그런 지원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K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 협회 단체들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더욱 더 적극적이에요. 최근의 추세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정부가 특정한 운영기관들 또는 지원기관들을 바운딩 시켜서 새롭게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복 지원 이슈도 있겠지만 좋은 스타트업일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프리시딩을 주냐 안 주냐는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데 공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뭐랄까요, 또 충분한 멘토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또는 충분하게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제휴 모델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물 터지듯이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스퀘어는 뭐 가장 공개돼 있고 범용적이고 가장 노멀하고 또는 이제 정부랑 같이 하는 종류의 그런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많고요. 프라이머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을 또 다른 법인으로 하나 또 만드셨는데 파운더스 네트워크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태경 대표님이랑 권동윤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요. 여기 교육이 좀 더 목적이 되어 있고 앞단에 좀 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른 엑셀러레이터에 가기 어려울 때는 사실은 프라이머 인턴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고요. 벤처포트나 파운더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육 시설을 갖춘 엑셀러레이터한테 지원해 주기엔 좋을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최근 들어서 창업자 교육을 엔터프레너십 교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SPOONG 누구는 이제 소풍이라고 하는데 SPOONG로 불러달래요. SPOONG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회적 벤처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서 웬만한 분들한테는 어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가 투자해서 그렇게 뭐 의미가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SPONG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한테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VC들인데요. VC들이면서도 초기 투자,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나 팀 빌딩만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어필을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면 엑셀러레이터도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대부분 보시면 이쪽을 비롯해서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팁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계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뭐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창업 지원 목적재단은 아까 이나리 센터장님 보셨죠? 이나리 센터장님의 그 디캠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할 때 도움을 드리고 했었는데 되게 입지전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선정 근처에 있고 큰 건물에 큰 공간, 충분한 시설. 그래서 창업자들이 좀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아산나눔재단 마루180이라든가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드림엔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컨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 자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두 번째는 프로그램, 엑셀러레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팀원을 구하거나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굳이 얻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사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림엔터입니다. 여기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인가요? 보도자료 보니까 카우프만 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가 정신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기서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웁니다. 그런 것들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입지도 강북 쪽에 있으신 분들은 좋겠죠.
얼마 전에 개관한 마루 180인데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못 가봤는데 내용 시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산 나눔재단이 있고요. 아산 나눔재단이 마루 180을 만들면서 그 안에 VC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캡스톤이 들어가 있고 DSC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파크랩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외국계 뭐 교포가 하고 계시지만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그 엑셀러레이션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마루 180도 불현듯 찾아가셔서 이야기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임장욱 센터장님이 라이코스 그만두시고 다음 잠깐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센터장님이 되셨는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선정릉 근처에 선릉 근처에 있습니다. 예, 선릉 근처에 있고 여러분들도 선릉 역삼 근처인가요? 그쪽에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주 글로벌 관련된 행사들, 그래서 글로벌 인사들 와서 뭐 토크쇼를 한다거나 그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 찾아다니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따로 공간을 임대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행사 공간으로만 아직은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벤처스퀘어가 있는데요. 벤처스퀘어는 가장 소규모고, 벤처스퀘어는 어디 뭐 펀드가 뭐 이렇게 많이 몇천억씩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 회사고요. 예, 먹고 살기 바쁘지만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들로만 뭉쳐서 이 공간을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련한 이유는 스타트업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때 벤처스퀘어가 엑셀러레이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홍보를 지원해 줘야 될 경우에는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또는 마케팅이 필요하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고, 블로그나 뭐 이런 그 외부 전문가와의 그런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벤처스퀘어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쪽에 강하긴 하지만 게임 쪽은 또 약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에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만 뭉쳐진 게임의 컴퍼니도 같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규모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오셔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필요한 분들과 상담하시고 거래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청년 창업 플러스 센터라든가 강남 청년 창업 센터라든가 여선 창업 플라자, 작년 창업 센터 이런 곳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이 의외로 싸고요. 공짜도 많고요. 그리고 약간 외지어 있는데 조용하고 코워킹하기 좋습니다. 이런 서울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서울시가 마련한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의 창업자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 쪽의 창업자나 문화 콘텐츠 쪽의 프리랜서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창작 스튜디오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공간에서 뭔가 제작을 하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요즘, 그죠? 저 아세요? 기상청도 창업 경진대예요. 아이디어 경진대하고 여기 H 온들이 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가 하는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여기 뭐 강남구청에서요. 아예 서울시가 아니고 강남구청이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창업 지원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고요. 심지어 춘천시나 강릉시나 또는 저기 울산, 대전, 뭐 고창 심지어 그런 데까지도 창업, 벤처, 스타트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2억 원까지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 것이 창업 지원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아서는 한 2, 3년은 가겠죠, 뭐 그죠? 다 없어지겠죠, 뭐 이러다가 그죠? 다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인데 굳이 뭐 나오는 사업거리들 안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찾고 그리고 뭐 눈먼 돈이라서 뭔가 이제 사업거리를 따내고 나서 저희들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문서 작업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왜 교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멘토링 한다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뺐나요?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자꾸 불러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금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5천만 원, 1억 원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창업 지원 기관들마다 각각의 룰이 있고 그 룰에 맞춰 주시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시면 굳이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너무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눈먼 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부 지원이나 민간 지원 프로그램에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그 다음번에 창업 지원에도 여러분들이 다 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과가 있어야겠죠. 시간은 갑니다. 그죠? 제가 98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 그 닷컴 버블 시절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자되고 그 수많은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정책도 갑자기 벤처 선진화 방안 같은 거 나와서 뭐 아까 이제 남민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은 별개의 증권 거래소잖아요. 그게 기존의 증권거래소랑 합쳐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벤처스퀘어라는 미디어 이런 사이트를 만들겠다, 서비스를 만들겠다 했을 때 다 반대했던 이유도 사실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고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볼 때 그리고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에 이분들 모실 수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왜 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벤처스퀘어 부르면 다 오십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바뀐 거고요.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 많아지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창업 지금 마음에 먹으셨다면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승은 대표.